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그들이 운전석 대신 옥상으로 올라간 까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서민들의 술인 소주와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죠. 매출액이 무려 2조 2천억짜리 알짜 회사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주류, 특히 이제 소주를 배송하는 화물기사 노동자들이 지난 16일부터 강남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광고탑에 자기 몸을 묻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은 6월 2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15년째 오르지 않은 운임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특히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 파업 노동자들의 호소인데요. 네. 파업 노동자들은 이 하이트진로의 화물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입니다. 근데 이 수양물류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임원 4명 중 3명이 하이트진로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하이트진로이기 때문에 협상에 나와라라는 건데 뭐 당연히 또 하이트진로는 외주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홍천에 하이트진로 공장이 있는데 이 앞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홍천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 파업 노동자들한테 27억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나마 이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 제도마저도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 이런 일반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상당히 무리한 운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장하라라고 권고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참 유독 말한 게 귀등으로도 안 듣는 국제기구가 바로 ILO인 것 같아요. 네. 예, 사람이 목숨을 걸고 호소를 하는데 최소한 교섭장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원하청 관계라고 봐야 될지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다음은요. 예, 녹음금지법 국회 발의 소식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와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까지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골자입니다. 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어떤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3자가 녹음했을 경우를 이렇게 금지한 조항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예, 헌법에는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뭐 배포되지 않은 음성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도 되어 있고요. 뭐 이를 토대로 윤상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역시 이 우려의 목소리는 뭐냐면 법정에서 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또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경우에 왜 어린이집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이렇게 증거를 채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장에서 폭언을 일삼거나 성희롱을 그게 자행하는 상사들에게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공익성의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 2016년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녹음이 공개돼서 난감한 경험을 했던 정치인들의 셀프 보호 때문만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죠. 예, 기억하라 7월 15일 예,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고에 대한 피의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어제 사건이 발생했던 인하대 건물 외벽에 리멤버 0715라는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재물 손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은 인하대 교내에서 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인데 현재 대학 측에서는 이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어떤 의도로 쓰여진 낙서인지는 이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사건을 잊지 말고 피해자를 추모하자는 의미일지 아니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함인지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피의자인 이 인하대 20세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요.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릅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예,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유족들이 뭐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심정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온갖 매체에서 이 성폭력과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내용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또 2학기 개강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어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굉장히 좀 충격과 슬픔 속에서 개강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보도를 촉구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추모의 뜻으로 낙서를 한 거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고인에 대한 또 모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